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친 듯한 폭락을 보이며 쭉쭉 빠지자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 차트 보며 동공지진이 오시는 분들, 왜 떨어지는 건지 계속 관련 기사만 찾아보고 레거시 언론들의 공포 뉴스들과 트레이딩 유튜버들의 얘기들만 듣다 보니 그동안 내가 뭐 한 건가 싶고 허무하고 허탈해 하시면서 역시 장기 투자는 무식한 방법이고 줄 때 먹고 적당히 팔고 아래서 다시 잡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를 보면 어렵게 뭔가를 결정했어도 계속 걱정이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조금 조정 보이는가 싶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이제는 늦었지만 사야겠다라고 다짐했다가 갑자기 강력한 정부 정책 나오면서 가격이 빠지고 시장이 주춤하니까 뭔가 지금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매수할 생각을 뒤로 미뤘더니 몇 달 지나서 다시 가격이 오르니까 금세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매물들 이곳저곳 가격 알아보다가 결국 마지막엔 또 근데 집값이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쯤에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주변에 엄청 많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르는 가격에 반응하거나 내리는 가격에 얼어붙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시장 전반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사람들에게 멘탈적 코마 상태를 선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난 몇 년간 뭐 한 거냐고.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야? 야, 이게 탈중앙이야?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어김없이 늘 그랬다는 듯이 주변에선 이런 멘트들이 쏟아집니다. 장기 투자한답시고 정신 승리하고 있네. 시간으로 리스크 녹인다더니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 우상향을 네가 어떻게 하냐 임마.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데 뭘 믿고 계속 들고 있어. 그러니까 고점에 처물리지. 이렇게 스스로 드는 허탈감과 주변에서 들리는 조롱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멘탈적 코마 상태를 선사하는 미스터 마켓, 시장의 움직임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평온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지난 2022년 대하락장을 몸빵으로 경험하시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0%, 2천만 원까지 하락했던 그 하락장 한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잉여 자금으로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가면서 모아오셨던 분들은 지금과 같은 하락 국면에도 생각보다 아마 덤덤하실 겁니다. 오히려 보너스나 다른 자산의 매도로 조만간 목돈이 생길 분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감사하겠죠. 왜냐? 이런 구간에서 차분하게 매집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과거에 온몸으로 경험했으니까요. 그 성공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상 앞에서 제가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매수를 망설이면서 중요한 판단의 마지막 순간에 늘 근데 떨어지면 어떡해? 이 생각의 또랑으로 빠지면서 모든 판단을 원점으로 돌리는 이 리셋 버튼이 작동된 사례를 말씀드린 건 무언가 자신의 장기 투자 플랜을 세우고 그걸 오랫동안 실행하려면 늘 생각의 또랑으로 빠지지 않게 차분하게 하나씩 자신의 생각들을 나열하면서 마치 생각의 건물을 짓듯이 큰 투자의 아이디어들과 현인들의 인사이트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한층 한층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생각의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은 철골로 세워놓은 투자의 근간이 되는 그 기둥들을 절대 뽑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자의 현인들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그 자산에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다면 최소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진행할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찾는 겁니다. 이 자산의 어떤 특징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걸까? 그 특징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쉽게 변할 수 없거나 거의 변경이 어려운 강력한 구조일까? 이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만약 그 구조의 변경이 거의 어렵다면 현재의 독점적 지위나 장점이 다른 경쟁자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그 구조를 믿고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지속적으로 매집해서 수량을 늘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만들어준 가치의 증가분만큼 가격이 빠르게 뒤따라 오르고
그러다가 가끔씩 또 오바해서 더 멀리 가버린 가격이 다시 급랭하고 하락하면서 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그런 상승과 하락장이 남긴 수익률, 즉 안전마진이 있을 테니까 그 안전마진을 베이스로 해서 또다시 상승과 하락이 오겠지만 그 과정에도 꾸준히 매집해서 수량을 늘리면 안전마진이 계속해서 추가된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계속 가격의 오르내림을 여러 번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이클을 몇 번 경험했고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에 매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쌓여있는 안전마진이 결정되고 안전마진이 많을수록 오르내리는 가격에 점점 무덤덤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하고 돈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미 생각의 기둥을 장기 투자로 박아놨고 그 위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배열해 놨으니까 이젠 그 구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층수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갑자기 가격이 하락한다고 기둥을 뽑을까 말까 이런 생각의 또랑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높이 층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빠지면 어떡해? 폭락하면 어떡할 건데? 장기적 우상향 구조.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생각의 기둥들을 장기 투자 플랜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흔들어대면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장기 투자의 핵심인 시간이라는 자원을 계속 넣어주고 지속적인 자본의 공급을 통해서 매집의 기간과 가격의 분산을 해줘야 비로소 흔들림 없이 튼튼하고 높은 자신만의 부를 쌓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단순해 보여도 생각보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왜냐? 앞에서 언급했던 장기 투자의 핵심인 시간이라는 자원을 계속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지속적인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요.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돈, 몇 달 안에 갚아야 하는 돈, 이런 걸로 장기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완주할 수 없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신청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좀만 달리다가 금방 지치고 시간 다 돼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장기 투자 초반에 특정 시점에 왕창 매수해놓고 그 다음부터 자본이 없어서 추매를 못하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하락 구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락 구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월 현금 흐름이 많지 않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약간 고점에 왕창 샀는데 사이클 몇 번 못 넘었는데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매월 얼마 안 되는 가처분 소득으로 추매하는 걸로는 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격이 내려봤자 추매 효과도 적으니까 하락 구간이 답답할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장기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자, 거기에 매월 추매할 자금을 확보한 자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앞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단련하면 될까요? 우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고 어느 정도 그 자산을 이해하고 강한 믿음이 생겼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걸 엄청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레버리지 없이 투자했어도 1, 2년 안에 필요한 목돈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확보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레버리지가 많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기간이 길고 비교적 금리가 낮은 대출이나 우량기업의 PPL 같은 직장인 신용대출처럼 회사에 계속 다니는 동안은 만기가 쭉 연장되는 레버리지는 대출 이자 부담이 크지 않고 감당할 능력만 된다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구조적으로 확보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시점에 상환 요구나 매도할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일단 장기 투자의 성공 조건인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지속적인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야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지속적인 추매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다른 유형의 자산이 있어서 자산 간 리밸런싱이 가능한 구조라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깊게 알아가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믿음이 깊어졌는데 그 전에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었다면 그 자산들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옮기거나 부동산 같은 경우엔 담보물로 활용해서 이런 폭락 구간에 야무지게 모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능력을 키워 열심히 돈을 더 벌거나 모아놨던 다른 자산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자본의 공급이 가능한 사람은 하락 구간에도 자신의 투자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시간 선호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 평온한 투자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의 성공 요소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다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중에 내가 현재 없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게 뭔지 이걸 정확히 확인하고 인식해야 장기 투자 여정에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요동치고 언론에서 공포 뉴스를 쏟아내고 차트가 미쳐 날뛰어도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 없이 내가 부족한 걸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생산성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뭘 개선하면 투자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구조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 매일 이런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차트에 눈이 안 간다니까요. 물론 가끔 보죠. 당연히 보죠. 날씨 확인하듯이 보죠. 근데 계속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딱 날씨 앱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날씨 앱 켜서 계속 본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계속 보겠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있을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훨씬 중요한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구조를 세팅하는 데 집중해야죠. 그래야 스스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미래의 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각자의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자산보다 훨씬 값진 부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크게 키우는 길이며 장기 투자의 성공 방정식이니까요. 아시겠죠? 새벽에 자다 깨면 바로 휴대폰 열어서 가격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또 가격 확인하고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스마트폰에 사생활 보호 필름 붙여놓고 마음대로 수시로 켜서 확인하는 주식 가격, 코인 가격.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가격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으니까 이 영상 저 영상 틀어서 이유 설명해주는 내용만 계속 듣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 설명해주는 영상에 좋아요 누르시면서 이제야 뭔가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만약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고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심심하고 찝찝한 느낌까지 드신다면 여러분은 투자 도파민에 중독되신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분은 계십니까? 나름 투자 좀 해봤으니까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해서 걱정하면서 차트 보고 뉴스 찾아보고 이러는 거 다 의미 없는 거라는 생각으로 평상시엔 덤덤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갖고 있던 주식이 코인이 떡상에서 미친 듯이 올라 있으면 궁금해 미칠 것 같고 갑자기 참아왔던 행동들이 터지면서 가격이 떡상한 이유, 앞으로 계속 날아갈 이유 이런 거 말해주고 전망해주고 최소 얼마까지 문제없다고 하는 얘기들 들으면서 도파민 터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회로 굴리면서 은퇴 시점을 예상보다 앞당겨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겪게 되는 상황, 느낄 수밖에 없는 심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감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나는 장기 투자자다 라고 말하면서 왜 우린 계속 단기적인 자극을 쫓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린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 역시 이런 순간들이 아직도 있고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무언가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순간, 특히 예상치 못한 보상이 올 때 도파민은 더 강하게 분출됩니다. 이게 바로 차트를 볼 때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 설렘과 흥분이 도파민이라는 거죠. 이거 마치 카지노 슬롯머신을 땡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 투자는 도파민과 상극이라는 점이죠. 도파민은 즉시 보상을 원하는데 장기 투자는 지연된 보상을 요구하니까요. 시장 변동은 크고 수익은 느리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의식적으로 도파민을 뽑아내기 위해서 앱을 열고 뉴스를 뒤지고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기 투자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의 누적으로 쌓인 지식과 믿음으로 앞서 언급한 투자의 도파민이 터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2020년은 코로나 이후 초강세장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투자 수익률이 올타임 하이였고 자고 일어나면 몇 천이 오르고 연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투자의 도파민에 취해서 매일매일 투자 영상 틀고 퍼월 금리 발표 실시간으로 보고 트럼프가 하는 트윗 알람으로 받고 미국 주식 한다면서 새벽에도 온 신경을 집중해서 체크하고 설잠 자면서 계좌에 찍힌 수익률 보면서 도파민에 취해서 기쁜 나날들을 보냈었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2020년, 2021년 금융자산 상승장에서의 이런 도파민의 경험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이미 느껴봤습니다. 2017년에 처음 서울부동산 투자하고 운 좋게도 사자마자 계속 오르면서 주식 코인 차트 보고 가격 보듯이 매일 틈날 때마다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실거래가 호가 올타임 하이 찍힌 거 보고 매매가랑 전세가 쫙쫙 벌어지는 거 보면서 기가 막히게 잘 샀다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팔 것도 아닌 집값을 실시간으로 쳐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었죠. 그런데 언제쯤 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이 사라졌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격이 급등해도 별 감흥이 사라지고 폭락하는 뉴스가 나와도 도파민 분출이 절제되는 상황은 그냥 많이 오른 다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 자릿수 수익률이 되고 조정 하락기를 거치고도 세 자릿수 수익률이 유지될 때 그때부턴 아주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도파민은 더 큰 자극이 주어져야 우리 뇌에서 반응을 해줄 텐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예민한 투자 수익률의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고 조정 폭락기를 거치고도 플러스 20% 이상이 유지되고 어느덧 하락 구간 이후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시작될 때 이미 단단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구축되어 있으면 그때부턴 수익률로는 더 이상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 추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수익률이 얼마인지 평단이 얼마인지 이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결국 이런 숫자들도 그 자산이 장기 투자에 적합했고 나의 투자가 옳았다 이걸 입증하고 기록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부터는 사실 이런 수익률과 평단보단 총 자산 규모만 체크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냥 귀찮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계속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없으니까요. 특히 비트코인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수익률이고 뭐고 다 관심 없고 오직 수량만 확인하게 되니까 더더욱 그런 거죠. 또 어느 순간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에 대한 믿음이 머릿속에 확실해졌을 때 그리고 그 자산들에 대한 언론의 기사와 내용들이 대부분 엉터리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시간 낭비 같은 시황 분석과 가격의 오르내림을 설명하는 내용에 도파민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왜냐? 재미가 없으니까요. 흥분되고 불안해야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언론이나 영상들을 아예 안 믿고 흥미도 없는데 어떻게 도파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시간 선호를 낮추고 수도승의 마인드를 갖추며 무덤덤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자신이 투자하는 그 자산들이 흔들림 없는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계속 주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그 자산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굳은 믿음의 단계까지 만들어서 우리 주변의 언론 기사나 영상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허접한지 그걸 선별하는 눈을 키우는 것 이 두 가지가 형성되고 나면 이 투자의 도파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차트나 가격을 보는 횟수가 줄고 저녁에 잠을 푹 잘 수 있고 조급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들의 도파민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바로 내가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도파민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잠깐을 참을 수 있는데 이걸 오랫동안 참는 건 보통 인간은 거의 할 수 없는 거예요. 장기간 도파민을 억누르고 무미건조하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어디선간 도파민이 분출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방향, 도파민의 분출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즉, 긍정적인 도파민 출구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박성 자극이 아니라 성장형 자극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신이 집중해서 발전시키며 성취욕을 얻을 수 있는 분야, 가능하면 자신의 생산성 향상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에 집중할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투자 관련 도파민의 분출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마라톤, 테니스, 헬스, 골프 같은 운동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겐 유튜브 도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부업 이런 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키워가는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한 단계 한 단계 게임처럼 레벨업을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고 설령 여러 번 실패하고 발전 속도가 더뎌도 작지만 계속 발전을 느끼며 확실한 긍정의 도파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또 새롭게 알게 된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에 대한 지적 탐구에 완전히 몰입해서 다양한 책과 영상들을 읽어보고 스스로의 머릿속에 그 자산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보다 보면 미래지향적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걸 장기 투자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030년 내가 투자하는 자산들과 지금 하고 있는 나만의 생산성 향상 활동들 그를 통해 발전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 행복해할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엄청난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장기 투자 이거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힘이 넘치게 되잖아요. 이런 효과적인 도파민 제어와 긍정적인 활용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긴 시간 동안 훨씬 더 편안한 심리 상태를 갖고 지치지 않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투자의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장기 투자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흔들리고 지칠 때 옆에서 잡아주고 끌어주면 훨씬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칭 대한민국 유튜브 최대 장기 투자 커뮤니티 채널인 리스펙 투자 플랜의 존재 이유니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럼 모두 동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도움되는 좋은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겹죠.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있어. 잘 돼. 잘 된 사람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내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런데 노래는 또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 길게 보면 차이 나.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세가. 여러분,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겹죠? 인트로에 나왔던 JYP 얘기처럼 같은 걸 매일 반복하는 건 지겹습니다. 그리고 이 지겨운 걸 반복하지 않고도 잘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아티스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적 매일 듣던 공부 열심히 해라, 독서 꾸준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기본기를 갖춰라,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늘 들으면 들을수록 지겨운 이야기, 하면 할수록 지겨운 행동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안 하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천재적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과 행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짧게 보면 지겨운 걸 오래 하는 사람과 그걸 안 하는 사람의 성과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겠다며 대하락장이 오든 급등장이 오든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다고 떠들든 그 자산은 이제 끝났다고 비아냥대든 주변에 울려 퍼지는 그럴듯한 온갖 소음들을 멀리하고 자신이 투자를 결심할 때 바라봤던 그 자산의 구조와 가치의 변함이 없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의 그 시점까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이어가며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장기 투자 대장정은 같은 걸 매번 반복하는 지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진리가 동일하듯 장기 투자의 이 지겨움은 늘 자극을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의 단기적인 시세 추종과 트레이딩, 마켓 타이밍 매매의 놀라운 성과를 떠들어냈던 사람들이 모두 시장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시장에 살아남아 꾸준히 축적된 큰 규모의 자산이 주는 강력한 자산의 힘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을 우린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보도 샤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틈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확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과음을 했든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했든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입었든 간에 그들은 매일의 루틴이 동일하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즉시 일에 돌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는 또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승진에 누락된 사람, 연애와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사람 등등 뭔가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 결과를 정리한 내 노트의 상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그들은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다. 확고한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후자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타인과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한 시간 후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불안을 심어줄 뿐이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특히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확고한 루틴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이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서서
고스란히 비바람을 맞는 일이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초하고 만다. 사업은 기복으로 점철된 세계다.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는 세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강철 같은 루틴의 소유자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는 연속의 법칙이 있다. 실패는 단지 중간 결과물일 뿐이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특별한 비법서가 아닌 교과서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꾸준하게 한다. 좋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상에 선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내용처럼 루틴을 가진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루틴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다는 증거니까요. 그것도 5년, 10년, 20년, 30년 같은 루틴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축구선수,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투자자, 이 모두는 자신만의 리듬과 자신만의 흐름에 맞춰 자신만의 루틴을 완성하고 유지하고 오랫동안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단한 삶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가 요동치는 풍파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최대한 표출하고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6개월, 길면 1, 2년 해보고 안 되면 접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확장될 사업 영역이고 구조적으로 자본이 몰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퍼부으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단단한 지반 위에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업이든 컨텐츠 제작이든 장기 투자든 학업이든 그 무엇이 됐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성이 결정됐다면 목표를 향해 필요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나만의 루틴으로 정하고 그 기본적인 행위들을 끊임없이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장 확실하게 이루고 유지하는 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추진력에 대해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내용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추진력을 기억하는가? 추진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최고의 효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추진력을 높여놓으면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도 않게 된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말 그대로 하찮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차가 레일 위 나무 토막이나 새 조각들을 가볍게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성실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그가 뿌린 씨앗들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했다. 또 어떤 씨앗들은 흙이 없는 돌 무더기로 떨어지기도 했고 어두운 가시덤불로 떨어지기도 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한 농부는 알고 있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의 씨앗들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선물해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숨겨져 있다. 첫째,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지는 않는다. 모든 씨앗이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한다. 단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만을 고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새, 돌무더기, 가시덤불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적이다. 하지만 적을 없앤다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적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자연법칙이다. 성실한 농부는 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성실하게 넉넉하게 씨앗을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안다. 새들도 가시덤불도 돌무더기도 결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안다. 셋째, 먼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보상은 최후의 전리품이다. 최선을 다해 포기와 좌절, 두려움과 싸우고 나면 우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다. 넷째, 우리에게는 끈기가 필요하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씨앗을 뿌린 지 이틀 만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단순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끈기 있게 일을 해야 성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던 간에 모두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뿌리고 있는 당신의 씨앗에서 어떤 싹이 나올지, 어떤 꽃이 피어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너무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일상적인 작업 루틴과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추진력이 있으면 일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포기할 틈도 생기지 않는다. 속도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가끔씩 옆과 뒤를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탄탄해질 것이다. 나 또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만큼은 반드시 당신의 곁에 남아있다. 여러분,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이 내용들이 모두 우리들의 장기 투자, 우리들의 장기 플랜에 대한 조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성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내가 뿌리고자 하는 장기 투자의 씨앗이 정말 제대로 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는지 깊게 생각하고 판단한 이후에 한번 뿌려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뿌리면서 가능성과 규모를 키우고 주변 환경과 대변수 같은 적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뿌린 씨앗 그 자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신념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삶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며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투자든 사업이든 업무든 뭐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씨앗이 뿌려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뿌려질 것이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결국 피어난 씨앗들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열매와 꽃으로 치환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진행하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위대한 장기 투자를 위한 루틴과 추진력을 꼭 지켜나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